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9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1.6% 하락했고 코스닥은 2% 하락했습니다. 양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고요. 바로 전일 수급을 살펴보면 이처럼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컸죠. 오랜만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개인이 1조 원 넘는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최근에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만 매수해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는 지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용 좀 살펴보면 조정 없는 상승으로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정부의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 체결 발표 이후에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급등해왔던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으로 투심이 매우 빠르게 위축되었죠. 크게 위축되었고,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한 가운데 하락폭이 컸지만 대형주 중심의 하락으로 종목 등락수는요, 양시장이 어제와 다르게 양시장이 상승했었던 7일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정부가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콜드체인 관련주가 급등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보면은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이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도 상승했고요. 장중 기준으로 지수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내용 좀 말씀드리면 하락 출발했다가 미국 추가 부양책 타결 기대감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백신 관련된 소식이 많았죠. 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이르면 이번 주말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안전성과 효과를 재확인했다면서 긴급 승인 신청에 대한 자신감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슨이 백신의 3차 임상시험 결과가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화이자가 내년 7월까지 미국 정부에 이미 계약된 1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추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기 부양책 관련 대선은 초당파 의원들은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발의된 후 가결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비관적인 전망이 있기도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과 부양책 진전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해서 기대감은 유지될 수가 있었고요. 또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등 코로나19 대책을 이끌 정책 담당자를 소개하면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미국 전역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이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요, 크게 상승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강보합 보였고요. 애플은 아이폰 11 시리즈 판매에서 고가형 아이폰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이었고요. 인텔 1% 상승했고, 테슬라가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 때문에 장중에 4% 가까이 하락됐었지만 결국에는 저가 매수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참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백신 소식이 다소
나온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더나가 6.4%, 화이자가 3.1%, 그 밖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도 상승했습니다. 니콜라 2.6% 상승했고요. 투자 의견이 상향된 마라톤 오일이 5.6% 상승했고, 엑선모빌이 3.2%, 옥시덴탈이 5.17% 상승하는 등 에너지 업종이 부양책 기대감, 백신 접종 기대로 상승했고, AT&T가 홈박스 오피스, HBO 있잖아요. 우리 미드 보는, 네. 여기 홈박스 오피스 맥스의 내년 개봉 영화에 대해 극장과 동시에 스트리밍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AT&T가 3.95%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는 0.6% 오일이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마트시트 고객 급증에 따른 실적 호전 발표로 10.97% 상승했고, 퀀텀 스케이프 회사가 15분 만에 80%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무려 31% 상승하기도 했고, 전기차 니오도 3.2%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소 좀 혼조세를 보였죠. 중국 상해지수도 그렇고, 유럽 증시는 영국 백신 접종 첫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영국과 EU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 혼조세 이유였고요. 중국 상해지수, 미중 갈등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현지 시간 7일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고, 그래서 이들과 직계 가족은 이제 미국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되는 거죠. 한편 중국 공산은행은 자산관리 부문 임원 2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코로나19 급증의 수요 위축 우려로 0.4% 하락했고, 미 의회 부양책 기대감 이어지면서 금 가격은 0.5% 상승했고요. 오늘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미국 ISM 반기 기업 경제 전망, 유럽 EU 정상회담이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우산업지수 보면은 5일선에서 이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 신고가 나왔고요. S&P 500 5일선에서 반등.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나스닥 지금 며칠째죠. 지금 여기 보시면 6거래일째 캔들상 양봉이 지속되고 있는 점. 흐름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한번 신고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전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국내 증시는 하락했고, 그 배경으로 미중 갈등, 노딜, 브렉시트 등을 언급할 수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 영향이 컸고, 전일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음을 보면 결국은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로 차익 실현으로 추정되는 물량 때문이었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될 수 있지만,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수급에서의 변화가 전일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다만 전일 하락에도 코스피 27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는 지킨 모습은 긍정적이고, 양시장이 전일 하락으로 5일 이평선을 오랜만에 이탈한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시장이 강한 경우에는요 5일선 이탈 후에 바로 다음날 하루 이틀 사이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객 예탁금 60조 원 이상이 있고, 그렇죠? 최근에 뭐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셀트리온 영향도 있었고,
좀 그런 빌미로 좀 하락했을 뿐이지,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코스피 2700, 코스닥 900포인트 지키는, 장중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모습 나타난다고 하면 또 종목별 차별화 나타나면서 또 시장 또 양호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